여러분, 혹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나르시스트 때문에 너무 괴로우신가요? 나르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천재적으로 하죠. 자신이 잘못한 것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현실을 왜곡시켜 혼란에 빠뜨립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잘해줄 땐 한없이 잘해주다가 어떨 때는 저를 너무 막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저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가까운 친구들한테 제 행동이나 생각이 타당한지 계속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그 언니가 나르시스트였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 나르시스트에게 벗어나고 싶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다 보니 이 교묘하고 심리적 기술에 능한 나르시스트들도 어려워하는, 절대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나르시스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센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려고 해요. 상대방의 호의를 악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스라이팅하는 나르시스트, 주변에 꼭 몇 명은 있죠. 그러나 이런 나르시스트조차 상대하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나르시스트가 알아서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튼튼한 자아와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존감이 높은 거죠. 나르시스트는 겉으로는 강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약하고 불안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려 하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인정이나 비판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기 가치심이에요. 이 자기 가치심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자기 가치심이 강해요.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 알 바가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누군가 맥락 없이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다수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듣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 뭐래, 난 그래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다독여 보세요. 그럼 나르시스트가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작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명확한 경계 설정과 단호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선하고 착한데 뭔가 센 사람들 있죠? 이들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명확한 경계 설정이에요. 누군가 선을 넘을 때 선 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센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하게까지 한다? 완전 천하무적인 거죠. 나르시스트들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 나르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해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명확한 경계 설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르시스트의 이러한 시도를 꿰뚫어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함이 더해지면 왜 천하무적일까요? 착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 그러니까 감정적 지능이 매우 높아요. 감정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맞게 적절히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보호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해서 무리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경계 설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죠. 나르시스트는 이럴 때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거절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무력해 보일까봐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힘의 균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렵겠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딱 한 번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무리한 부탁을 해도 되는 사람에서 무리한 부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고 힘의 균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 설정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보다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색깔이 뚜렷하면서도 말수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데 뭔가 뚜렷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스트는 이런 사람들을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이 드러내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을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수가 적고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나르시스트는 약점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 감정적 지능이 매우 높아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 반응도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데 능숙해요. 그렇다고 나르시스트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말수를 확 줄여라, 이건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할 때만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적절한 선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가끔은 심부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좋아요.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내 주변에 나르시스트가 꼬이는 것 같다면 한번 비밀이 많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물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도 공유하고 또 진솔하게 다가가고 나를 온전히 다 드러내는 자유를 만끽하면서요. 여기까지 나르시스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이 선하면서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튼튼한 자아와 미움받을 용기가 있고 자기 가치감이 높다는 것, 명확한 경계 설정과 단호함을 갖고 있다는 것, 자기 신념이 있으면서 불필요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내가 이러한 특징이 약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때 쓸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노컨택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말 그대로 나르시스트와의 모든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노컨택 전략을 사용하면 이 감정적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이 왜 효과적일까요? 이 전략을 통해 감정적 독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노컨택 전략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죠. 여러분이 이 노컨택 전략을 선택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접촉을 줄이거나 필요할 때만 매우 제한된 형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은 회색돌 기법이에요. 여러분, 나르시스트는 주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음으로써 그들을 조정하려고 해요. 그들은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불안해하는 등의 감정적 반응을 보일 때 이 감정을 이용해서 조정의 도구로 삼아요. 그래서 나르시스트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들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색돌 전략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전략은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회색 바위처럼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들의 도발에 무덤덤하게 대처하는 거죠.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중요한 건 감정적 차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가 어떤 도발을 해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차분함을 유지하면 나르시스트는 여러분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포기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사실 나르시스트들이 어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같이 오늘 알아본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판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다독이고 여러분만의 자존감을 키워보세요. 자기 가치심이 높아지면 나르시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물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이 어려워요. 계속 해보면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을 적절히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진솔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적절한 선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균형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노컨택 전략을 사용해서 감정적 독립을 얻고 회색돌 전략을 통해 차분함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역시 중요한 첫걸음일 수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력한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다음에는 나르시시스트인 사람이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다뤄볼 테니까요. 구독해서 관련 내용을 쏙쏙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 나공시에서는요. 앞으로도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과학 등을 바탕으로 나를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도 나공시!